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물선 산호세 갤리온선. 1708년 6월 8일 스페인 산호세 갤리온선이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해안에서 화염에 휩싸였다. 배는 늦은 오후부터 영국군과 전투를 벌였고 밤이 되자 62문의 갤리온선은 카리브해로 사라졌다. 그것으로 거의 600명의 사람들과 최대 200억 달러 상당의 금, 은, 보석을 침몰시켰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비싼 배가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 버린 것이다. 수세기 동안 산호세 갤리온선은 해저 바닥에서 그렇게 잊혀져 갔다. 그러나 2015년 콜롬비아 정부가 이 배를 공식적으로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배를 둘러싼 미스테리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도 갤리온선은 여전히 콜롬비아 해역 600m 깊이에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난파선의 성배라고 불리는 유명한 갤리온선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산호세는 카르타헤나에서 40km 떨어진 열대군도이자 국립공원인 로사리오 제도와 가깝다고 추측하고 있다. 사실 실존하는 보물선은 오랫동안 매혹의 대상이었다. 그것도 수많은 금과 은을 비롯한 금은보화로 가득 찬 보물선일수록 그것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산호세 갤리온선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기록이나 증인들을 통한 추측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비싼 보물선이 된 갤리온선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산호세 갤리온선은 1708년 5월 말 파나마의 항구 도시인 포르토벨로를 떠났다. 배에는 당시 스페인이 지배하던 페루에서 추출한 금, 은, 보석이 실려 있었으며 오늘날 가치는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지금 현 시세로 치면 13조에서 26조 사이라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큰 금액을 실은 갤리온선은 스페인의 왕위 계승을 위한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식민지의 자원에 의존했던 스페인의 필립 5세에게로 향했다. 갤리온선의 선장인 호세 페르난데스 데 산틸라는 스페인 왕위 계승으로 전쟁에 연루된 영국군의 군함이 카르타헤나에서 갤리온선을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카르타헤나는 쿠바, 하바나,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정류장이었고 더 긴 여행을 하기 위해 갤리온선을 수리하기 위한 중간 지점으로 꼭 거쳐야 하는 정류장이었다. 그러나 영국군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선장은 어쩔 수 없이 카르타헤나를 향하여 서서히 나아갔다. 그리고 결국 6월 8일 저녁 잠적해 있던 영국 해군과의 산호세의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권총, 칼로 무장한 영국 해군은 갤리온선에 승선하여 선원들을 무릎 꿇게 하며 쉽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선장은 갤리온선을 이대로 내주고 빈손으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대신 배에 있는 화약에 불을 붙이고 갤리온선을 폭파시켜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여 13조에서 26조 사이의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금은보화가 갤리온선과 함께 해저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채 300년이 넘도록 꼭꼭 숨어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그 당시 영국군도 갤리온선이 허무하게 폭발로 내동댕이 쳐지길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국군 또한 갤리온선에 담겨있는 금은보화를 통하여 전쟁 자금으로 사용하여 전쟁에서 쉽게 이기길 기대했을 테니 말이다. 어쨌거나 그렇게 갤리온선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채 콜롬비아에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로부터 300년이 훌쩍 넘긴 지난 2015년 11월 27일 산호세는 미국에 기반을 둔 우주해양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레무스 6000이라는 로봇 잠수함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견되었다. 거의 4m 길이의 수중 자율주행 차량은 해수면 아래 6km까지 탐험할 수 있으며 산호세 상공 9m까지 내려와 갤리온선과 돌고래가 새겨진 청동대포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그렇게 300년이 넘도록 잠들어 있던 갤리온선은 드디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현재까지 콜롬비아의 해안에는 약 1000여 척의 선박이 침몰하여 있으며 하루빨리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상 최고로 비싼 보물섬이었던 산호세 갤리온선이 콜롬비아 해역에서 발견되었음에도 각 나라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법정 싸움에 휘말린 탓에 쉽게 건져 올려지진 않았다. 미국 구조회사인 해상 검색 아르마다는 1980년대 초에 배를 발견했으며 예용물의 50%를 주장했다고 밝혔고 SSA는 당시 콜롬비아와 합의했으며 콜롬비아 대법원에서 2007년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은 2015년
콜롬비아가 갤리온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을 때 SSA를 인정하지 않았다. 갤리온선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좌표가 실제 위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콜롬비아 상급 법원에 올려져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산호세 갤리온선을 추출하기 위해 SSA가 아닌 다른 민간 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2018년 산토스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자국의 바다에 침몰한 산호세 갤리온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다. 수중문화재법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산호세 갤리온선을 온전하게 건져 올릴 기술이 아직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 자신들의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그때 온전하게 끌어올려 그 많은 부를 독차지하려는 것인지, 여전히 갤리온선은 해저 깊숙한 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다고 한다. 발견하고도 쉽게 건져내지 못하는 것은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탐내는 탓이 클 것이다. 다만 외롭게 300년이 넘도록 홀로 웅크린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갤리온선을 빨리 건져내어 세상에 빛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도플갱어 이야기. 도플갱어란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겠다. 도플갱어란 독일의 도시전설이자 상상의 생물. 더페은 둘, 징거는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다. 원래는 독일에 있는 미신 중 하나다. 원본이 되는 사람과 완전히 똑같게 생겼으며 아군의 전조로 유명하다. 만일 친구의 도플갱어를 본다면 그 친구는 심각하게 아플 것이며 자신의 도플갱어를 본다면 자신은 죽는다. 버전에 따라서는 자신이 미쳐버린 다음에 죽는다고 하는 버전도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3명이 존재하며 각 존재는 서로의 도플갱어로 인식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다른 버전으로는 자신이 자신의 도플갱어를 봐도 그 도플갱어가 자신을 인식 못하면 살아남는다는 경우나, 도플갱어를 직접 안 마주쳐도 다른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도플갱어가 존재한다는 걸 눈치채도 죽는 버전 등 다양하다. 보통 자기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자신이 평소 이상으로 꿈꾸어오던 모습이거나 혹은 그 반대로 등장한다고 한다. 이처럼 둘이 되었든 셋이 되었든 도플갱어를 봤다거나 존재를 들키기만 해도 죽음과 연관짓게 되는 전설이다. 생령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영혼 600 중 하나가 빠져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을 본 것이 도플갱어라는 것. 이 경우에는 아픔이나 괴로움, 미친다는 증상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나 괴테의 경우 21세 때 목격했다고 하나 83세까지 장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자신과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지구 반대편이나 자신의 근처에서 살아가는 도플갱어를 심심찮게 찾을 수 있기도 하다. 심지어는 인터넷이 발달한 후로는 오히려 자신과 닮은 도플갱어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독일의 도플갱어를 보거나 들키기만 해도 죽음과 연관짓는 전설이 있음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자신의 또 다른 분신과도 같은 도플갱어를 찾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플갱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도플갱어를 봤다는 기록은 실제로는 폴터가이스트, 반사로 인한 허상, 혹은 기타 정신병 등이 유력하다. 게다가 독일에는 안개에 자신의 그림자가 비쳐 보이는 현상인 브로켄 현상에 브로켄상까지 있으니, 괴테도 일기장에서 8년 전 자신이랑 붕어빵인 사람이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걸 보고 경악하여 바라봤지만 그는 자신이 보이지도 않는 듯이 가던 길을 가더니 사라졌다고 적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현대에서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간혹 정상인이라도 이런 현상을 겪을 수 있는데 아주 자의식이 강해서 환각을 보는 경우라고 치부되고 있다. 기괴한 단편 소설로 유명한 에드거 앨런 포는 도플갱어를 주제로 윌리엄 윌슨이라는 단편을 쓰기도 했다. 윌리엄 윌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자신과 매우 닮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남자와 이리저리 엮이면서 불행을 겪는 이야기로, 마지막에 이 남자가 실은 윌리엄 윌슨의 도플갱어였음이 밝혀지고 그 사실을 몰랐던 윌리엄 윌슨은 도플갱어를 칼로 찌른다. 그리고 둘 다 죽는다. 수학적으로 자신과 DNA 대조 결과값이 99%도 아니고
100% 일치할 사람이 있을 확률은 백사자분의 1이다. 인류가 백사자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자신과 외모뿐만 아니라 DNA까지 도플갱어인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사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았다. 일단 숫자의 단위이다. 1, 10, 100, 1000, 만, 억,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재, 극, 항아사, 아승지,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겁, 업, 자는 해의 1만 배 되는 자연수이다. 일자의 1만 배인 자연수를 양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경까지의 숫자는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들어보질 못했던 것 같다. 그냥 있구나 정도였다고나 할까. 그렇다면 현재 이 지구의 인간이 80억이라고 한다. 80조도 아니고 80경도 아니고 쉽게 말해 도플갱어는 없다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도플갱어로 알려진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존과 닐이라는 두 영국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짧게 자른 백발 머리부터 옷 스타일, 이용은행, 심지어 같은 시기 같은 학교에서 공부해서 종교 교사로 일했고 아내를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청혼했다는 사실과 결혼 50주년이란 사실. 심지어는 영국 사람인 두 사람의 아들이 모두 호주 전통 악기인 디저리두를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똑같다고. 모습뿐만 아니라 인생사까지 똑같은 엄청난 경우라고 한다. 2024년 2월 9일에는 미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크리스 쿤스를 만나 같이 셀카를 찍었는데 웃는 표정이 도플갱어 수준으로 닮아 화제가 되었다. 쌍둥이와는 관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위 사례들은 쌍둥이와 관계없는 사례들인데에 비해 영화 트윈스터즈는 쌍둥이와 관련 있는 사례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단순 도플갱어를 뛰어넘어 일란성 쌍둥이임이 밝혀졌다. 2023년 독일에서는 일명 도플갱어 살인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보도되었는데 본인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본인과 똑 닮은 여성을 찾아내 살해한 여성이 붙잡혔다. 경찰들도 둘이 너무 얼굴이 똑 닮아서 놀랐다고 한다. 이처럼 보이는 육안으로는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닮아도 너무 닮은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다고 한다. 일명 도플갱어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인연인 것일까? 백사자의 까마득한 숫자의 확률을 뚫을 만큼 강력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들을 보며 도플갱어를 만나거나 존재 자체를 들키면 죽게 된다는 독일의 전설은 신빙성이 제로인 것으로 여기고 싶다. 혹시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 자신과 너무 닮은 사람을 보거나 지인에게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봤다는 증언을 들은 적은 없었는지 묻고 싶다. 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길을 걷다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옆모습이 완전 나하고 도플갱어 수준으로 닮아 있었다. 순간 내가 쌍둥이였던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될 만큼 너무 닮아 있어서 유심히 보다 그의 정면을 보게 되었는데 나보다 더 잘생겼더라. 그것도 아주 많이 잘생겼길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있다. 도플갱어를 보면 둘 중 하나는 죽는다는 속담 아닌 속담을 그때는 믿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제는 나를 100% 닮은 도플갱어를 본다고 해도 두려움보다는 얼마나 질긴 인연이길래 백사자의 엉겹의 세월을 거슬러 이렇게 만날까 싶어 서로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길 바람할 것 같다. 우리나라 타너스님에 대한 예언은 유명하다. 미스테리를 다뤄본 모든 분들의 단골 메뉴가 아닐까 싶다. 나 역시 미스테리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언젠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 조금 더 실력이 쌓이면 멋들어지게 만들고 싶었지만 실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쑥 하고 자라는 것이 아닌 듯하여 그냥 포기하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다. 여전히 영상 편집이 허접하고 이미 누군가 다 써먹은 레퍼토리겠지만 혹시라도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타너스님은 현대 한국 불교에서 매우 유명한 고승이라고 한다. 유교와 불교, 도교 3종교에 대해 20종 80권의 책을 냈는데
그 설명과 해석이 매우 정묘해 탄어의 동양고전 책으로 자신이 관심 갖는 동양고전을 공부한 승려들이 지금도 꾸준히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예언하는 승려로 더 유명하다. 탄어 스님은 1913년 음력 1월 15일 전라북도 만경군 만경읍 대동리의 유학자 집안에서 독립운동가인 율제 김홍규 선생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김홍규는 보천교 고위 간부로서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립운동에 종사했다. 탄어는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이미 동양 사상의 한경지를 이룬 상태에서 조계종 초대 종정인 하남 스님과 20여 통의 서신을 주고받은 끝에 21살에 강원도 오대산에 출가했다. 그는 23살 때 이미 승려들에게 불경을 강의하기 시작했고 26살 때 훗날 조계종 종정이 된 고암 스님과 탄홍 스님 등의 요청으로 불교의 정수인 화엄경 강의를 개설했다. 42살 때엔 하남에 이어 월정사 조실로 추대돼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탄어는 한자만 100만 자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 유불선에 통달하지 않고선 해석이 불가능한 화엄경 80권을 붓다 이래 최초로 자국어로 번역해낸 인물이다. 10여 년간 매일 원고지를 100장씩 쓰는 초인적인 작업을 거쳐 원고지 62,500장 분량으로 펴낸 신화엄경 업로는 원효의상 이래 최대 불사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는 불교를 뛰어넘는 선각자이자 경세가로 현자들의 스승, 구시를 했다. 탄어보다 10여 년 연상인 함석헌 선생이 그를 자주 찾아 동양학을 물었고 국문학자 양주동 박사는 탄어에게 장자 강의를 들은 뒤 장자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탄어만큼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탄어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해거 스님은 1960년대 초여름 영은사에서 49제를 모실 때 한밤중에 큰 바람이 불어 문짝이 흔들리고 모든 호롱불이 일시에 꺼져 모든 대중이 우왕좌왕할 때 탄어 스님만은 금강경을 마지막 구절까지 독송하며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탄어 스님은 밥 짓고 일하느라 공부할 수 없는 공양주와 부모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 공양 지을 때 점심 공양까지 한꺼번에 밥을 짓도록 해 3년간 찬밥으로 점심 공양을 때웠을 정도로 공부하려는 이들을 돕는데 남달랐다고 회고했다. 22살 되던 해에 오대산 상원사로 출하하였고 이후 월정사에 적을 두다 1949년 어느 날 뜰에서 개미들이 대량으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제자들을 데리고 경상남도 양산시의 통도사로 피신했다. 이후 그 불길한 예감은 적중해서 이듬해 여름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나 탄어 스님은 여러 예언으로 유명해지는데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예지력이다. 탄어 스님은 자신이 체득한 주역 원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풀어내고는 하였는데 한국전쟁을 예측함은 물론 5.16 군사정변, 베트남 전쟁의 효고현 남부 지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까지 예언했다고 한다. 자신 또한 임종 10시간 전에 죽음을 예언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비적중한 내용도 많다. 가령 재해나 전쟁으로 일본이 침몰하고 중국이 분열하며 세계 인구 절반이 죽지만 한국만은 어떠한 힘에 의해 이를 극복하여 통일되고 만주를 회복한 크고 아름다운 세계 제1의 국가가 된다는 국뽕 이야기를 예언하기도 했다. 월악산 영봉성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월악산 근처의 덕주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다. 당시에는 월악산에는 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기에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으나 예언 10년 뒤인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월악산의 달빛이 물에 비치기 시작했다. 충주댐은 공식적으로는 1985년 완공이나 1984년에 담수를 시작했으므로 월악산 영봉에 달이 뜬 해는 정확히 말하면 1984년이다. 그런데 1984년으로부터 정확히 30년 뒤인 20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탄어 스님의 통일예언이 현실이 되었다고 한때 여겨졌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자 임금으로 비정할 시 마지막 문장인 남북 통일 예언은 실현되지 않은 것이 된다. 애초에 이 말이 인터넷상에서 이슈화된 것이
2015년이었는데 DMZ 목함질의 매설 사건과 서부전선 포격 사건, 남북 관계에 전운이 감돌면서 무슨 통일이 임박한 양회자된 예언이었다. 그리고 2015년에 위기가 싱겁게 지나가고 탄허가 지목했던 해도 별다른 사건 없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예언에 대한 관심도 크게 낮아졌다. 여자 임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여자 임금이 남한이 아닌 북한에서 나온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김주애가 본격적으로 우상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국정원에서까지 후계자가 유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틀린 것으로 여겨지며 잠잠해졌던 탄허 스님의 통일 예언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여자 임금 김주애설의 가장 큰 지지 근거는 첫째로 월악산 영봉에 달이 뜨고 정확히 30년 뒤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연도이기도 한 2013년에 김주애가 태어났다는 점, 즉 나타나다 태어나다로 본 것이다. 두 번째는 여자 임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선출직,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종신직이자 세습되는 직위인 북한의 최고원 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가설을 따르자면 김주애가 처음 미디어에 등장한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2025에서 2026년에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지금은 황태녀 신분인 김주애가 북한의 지도자로 등극해서 실제로 여자 임금이 되고 난 뒤 3년에서 4년의 세월이 흐르면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후자의 경우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상황이 되어야 정확하게 연도를 비정할 수 있으며 2024년인 현재로는 언제가 될지는 미상. 사실 탄허 스님 본인의 학문적 성취와는 별개로 예언이 다 그렇듯이 신빙성이 어중간하고 다의적인 구조를 제시한 후 알아서 끼워 맞추는 식의 다른 예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각자 해석하기 나름인 소위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어쨌거나 그래도 많은 부분의 예언적 중률로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예언가로 알려져 있으니 탄허 스님이 하셨던 예언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1949년 어느 날 탄허 스님은 개미떼가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서 오대산 중대법당과 뜰에 수백 마리씩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를 본 뒤 역학 원리로 난이 일어날 것을 알고 상좌들을 경남 양산 영축산 고지에 있는 백년암으로 피신시켰다. 또 월정사의 한 암자에서 신화엄경합론을 번역하고 있던 그는 1968년 가을 장서와 번역 원고들을 모두 강원도 삼척 영은사로 옮겨두었다. 그러자 울진 삼척에 북한 무장간첩 120여 명이 침투했다. 월정사의 군단 사령부가 세워져 소탕작전을 하면서 암자는 폐허가 되었다. 제가 될 뻔한 필생의 원고를 미리 구해낸 것이다. 탄허 스님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도 정확히 예언했다. 당시는 미국을 도와 국군이 파병돼 남한엔 미국의 승리와 월맹타도 분위기가 고조되던 때였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숭산 스님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면 월남은 꼼짝 못할 것이라고 하자 탄허 스님은 역학의 원리를 볼 때 월남은 남쪽으로 화인데 미국은 태방으로 금이어서 금이 불에 들어가면 녹을 수밖에 없다며 이국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우담 화엄학연구소장은 출가승으로서 탄허 스님을 모실 당시 그의 남다른 예지력을 자주 지켜봤다. 1965년 겨울 강원도 횡성에서 버스를 타고 진부로 가던 중이었다. 운전기사 뒤에 타고 있던 스님이 갑자기 내리자고 해서 황급히 내렸다. 날도 추운데 왜 그러느냐고 불평을 했더니 운전기사의 미간을 보니 곧 죽을 상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20분쯤 가다 보니 앞서 간 버스가 전복되어 있었다. 서우담이 왜 운전기사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탄허 스님의 대답은 성이 운전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곧 죽을 것이니 운전하지 말고 한겨울 고갯길에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 미친놈이라고나 하지 내 말을 듣겠느냐는 것이었다. 1979년 늦은 봄 고려대에서 봉직하고 있던 한 여교수가 서울 안암동 대원암으로 스님을 찾아왔다. 지인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과 혼담이 오가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탄허 스님은 결혼 좋지. 그러나 서산에 지는 애는 부상해 잡아맬 수 있을 때 좋은 것이지 라고 답했다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한 이 예언 때문인지 결혼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한다. 어쨌거나 예언이란 100% 다 맞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들었다. 그때 환경이 변한 탓도 있을 것이고 여실 또는 몇 년의 간극을 두고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함부로 못 박을 수 없는 것이 예언이라고 들었다. 그럼에도 눈치 빠른 자들은 우리나라의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판단할 것이다. 행여 그때의 통일이 안 된다 해도 조금 늦어질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크게 낙심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다.